비가 내리던 그 오후, 담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이웃집 소아 언니가 문을 두드리며 나타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내 인생을 뒤집을 태풍처럼 거세게 휘몰아쳤고 그 손이 내 허리로 스르륵 내려앉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조심해, 지은아. 이게 무너지면 너도 다칠 텐데. 그날부터 내 삶은 소아 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지만 강렬하게 변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 한옥 지붕이 드문드문 보이는 이곳에서 나는 지은 28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다.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오는 그 일상이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담장이 무너진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신호였다. 소아 언니는 바로 옆집에 사는 30살의 건축가였다. 그녀의 이름 김소아. 강인한 어깨와 웃을 때 드러나는 깊은 보조개가 인상적인 여자. 그녀는 항상 이웃들을 챙기는 타입이었다. 지은 씨, 담장 좀 봐줄까요? 비가 와서 위험해 보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우리는 담장 앞에 서서 비를 피했다. 그녀의 손이 망치와 못을 쥐고 나무를 다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웃이니까. 그리고 내가 외로워 보이거든.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외로움. 그것은 내가 숨기려 애썼던 비밀,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내 정체성의 무게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학교에서 여자애들의 손을 잡고 싶었고 드라마 속 로맨스는 항상 여성 캐릭터에게 쏠렸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죄악처럼 여겨졌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셨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 한다는 말은 매일의 잔소리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한 후에도 나는 연애를 피했다. 친구들은 왜 남자친구 없어? 라고 물었고 나는 바빠서 라고 웃어넘겼다. 소아 언니를 만난 건 그런 나의 일상에 균열을 냈다. 그녀가 담장을 고치며 내게 물었다. 지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어두워 나는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그냥. 회사 스트레스요. 거짓말이었다. 사실 최근에 엄마로부터 언제 결혼할 거냐는 전화가 왔고 그 압박이 나를 짓눌렀다. 소아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알아.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거든. 그녀의 눈에 스치는 그림자가 나를 더 끌어당겼다. 그날 저녁, 담장이 고쳐진 후 그녀는 커피를 타주며 앉았다. 우리 집 작은 거실,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가 배경이 되었다. 지은 씨,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취미는 그녀의 질문이 가볍게 시작됐지만 대화는 깊어졌다. 나는 그림 그리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자신의 건축 꿈을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부터 건물을 짓는 게 꿈이었어. 하지만 가족들은 여자가 왜 그런 걸 하냐고 반대했지. 그녀의 목소리에 서린 아픔이 내 가슴을 울렸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내 손을 스쳤다. 우연이었을까? 아니, 그 눈빛은 의도적이었다. 지은아, 너 나랑 비슷한가 봐.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숨을 죽였다. 비슷하다. 그 단어가 내 인생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다. 소아 언니도 나처럼 여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숨겨왔다. 그녀의 첫사랑은 대학 선배였고 그 관계는 가족의 반대로 끝났다.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해요 하지만 지은아, 너를 보면 숨기고 싶지 않아. 그 고백은 폭풍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떠난 후 내 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소개팅 할 사람 있어. 그 말에 내 몸이 굳었다. 소아 언니와의 밤은 꿈 같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나를 옭아매고 있었다. 소아 언니와의 만남 이후 내 일상은 그녀의 그림자로 물들었다. 회사에서 스케치북에 그녀의 얼굴을 그리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아,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렬해졌다. 주말이 다가오자 엄마의 소개팅 압박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소아 언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지은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마. 하지만 나도 내가 가는 게 싫어. 그녀의 질투 어린 목소리가 내 가슴을 간지렸다. 우리는 그날 저녁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강변에 서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소아야, 나 무서워. 이 감정이 너무 커. 그녀는 나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산책은 우리의 첫 키스였다. 강물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입술이 내게 닿았을 때 세상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다. 회사 동료였다. 지은 씨. 이쪽 분은 그녀의 시선이 우리 손에 고정됐다. 나는 황급히 손을 뗐고 이웃분이세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집에 돌아온 후 소아 언니는 나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지은아. 우리는 조심하게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뉴스에서 LGBT 권리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소아 언니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줬다. 내 가족도 몰라. 동생만이 유일하게 알지. 그런데도 지은아, 너 때문에 용기가 생겨. 그 주말 나는 소개팅에 나갔다. 상대는 괜찮은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멀어지게 했다.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지.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소아 언니를 생각했다. 소개팅이 끝난 후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소아야, 나 그 사람과 안 맞아. 너만 있으면 돼. 그녀는 나를 껴안으며 울었다. 지은아, 고마워. 나도 너만 사랑해. 하지만 드라마는 그곳에서 시작됐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 씨, 그 여성분 누구야? 연인인가 봐.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개인사에 신경 쓰지 마. 일에 집중해.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차별이 느껴졌다. 나는 울면서 퇴근했다. 소아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같이 싸우자. 나 혼자서는 안 돼. 우리는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소아 언니는 자신의 건축 동아리 친구들을 소개해줬다. 그 중에는 LGBT 커뮤니티 활동가도 있었다. 한국에서도 변하고 있어?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 가보자. 그녀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는 행사에 참석했다.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 그 광경이 나를 감동시켰다. 소아야, 우리도 여기 속해. 우리는 포옹하며 약속했다. 그러나 가족의 개입이 문제였다. 엄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무슨 소문이야? 이웃 여자랑 너무 가까워. 나는 부정하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소아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님, 저 김소아예요. 지은 씨와 좋은 친구예요.
그녀의 침착함이 나를 지켜줬다. 하지만 엄마의 시선은 차가웠다. 지은아, 너 이상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엄마는 떠났고 나는 소아 언니와 함께 울었다. 소아야, 어떻게 해? 가족을 잃을까 봐 무서워. 그녀는 나를 달래며 말했다. 지은아, 사랑은 잃을 게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나의 용기를 북돋웠다. 우리는 함께 편지를 썼다. 엄마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편지. 엄마,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진짜예요. 편지를 보낸 후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다. 소아 언니는 나를 위해 작은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자유를 느꼈다. 제주의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소아야, 영원히 함께하자.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다. 엄마의 용서가 우리 관계에 새로운 빛을 비췄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소아 언니의 가족이 문제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딸이 여자와 사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아 언니는 울면서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나는 그녀를 안으며 다짐했다. 함께 싸우자. 내 가족도 설득할게. 우리는 소아 언니의 집으로 갔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 그녀의 부모님은 우리를 맞이했다. 아버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소아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 씨는 좋은 애지만. 이건 안 돼.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소아 언니가 용기를 내 말했다. 아빠, 엄마. 저 지은이를 사랑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제 본능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희 사랑은 진심입니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대화는 길고 고통스러웠다. 아버지는 사회 시선이 뭐가 되냐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내 미래가 걱정되라고 울었다. 하지만 소아 언니의 동생이 끼어들었다. 오빠, 언니 사랑을 인정해. 우리 가족이 무너지면 안 돼. 그 말에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졌다. 결국 그날은 합의 없이 끝났지만 작은 틈이 생겼다. 생각해보겠다. 이는 아버지의 말. 그 후 우리 삶은 더 가까워졌다. 소아 언니는 나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지은아, 우리 집으로 와. 담장처럼 우리 벽을 함께 고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 날 비가 내렸다. 상자 속 물건을 나르며 우리는 웃었다. 이제 우리 집이야. 하지만 회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지은 씨, 최근에 집중력이 떨어져. 개인사 때문에 라고 압박했다. 나는 버텼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소아 언니는 나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그녀의 건축 스튜디오에서 우리를 위한 작은 모형집을 만들었다. 여기서 살자. 우리만의 공간. 그 모형을 보며 나는 감동했다. 소아야, 사랑해. 밤에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쌀 때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다음 날 소문이 퍼졌다. 회사 채팅방에 지은이 레즈비언인가 봐라는 메시지가 돌았다. 나는 상사에게 직면했다.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 씨, 이 회사에서 그런 이미지는. 나는 사표를 던졌다. 포기할 수 없어요. 소아 언니가 나를 안아줬다. 지은아, 잘했어. 이제 자유야. 우리는 프리랜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녀의 건축 프로젝트에 내가 디자인을 돕기로. 가족 문제도 계속됐다. 엄마가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소아 씨 부모님과 만나보자 우리는 미팅을 가졌다. 두 가족이 마주 앉았을 때 긴장감이 맴돌았다. 하지만 엄마가 먼저 말했다. 우리 딸들 행복이 제일이에요. 이해하려 노력할게요. 소아 언니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동의했다. 소아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아버지들은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그 미팅 후 우리는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엔 가족 없이 우리 둘만. 바다에서 수영하며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결혼하자, 지은아. 법이 허락되면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꿈이었지만 그 꿈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하지만 드라마의 절정은 소아 언니의 프로젝트에서 왔다. 그녀의 큰 건축 공모전 LGBT 센터 설계였다. 이게 통과되면 우리 사랑이 세상에 알릴 수 있어. 공모전 준비 중 나는 그녀를 도왔다. 밤새워 스케치하고 아이디어를 나눴다. 소아야, 이 센터는 우리처럼 숨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야. 그녀는 키스하며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너 덕분이야.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다. 다른 팀이 우리를 비방했다. 여성 커플이 설계. 웃기지 마오 소문이 퍼지자 심사위원 중 일부가 편견을 보였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 날 소아 언니가 말했다. 이 센터는 한국의 다양성을 상징해요. 사랑은 성별을 초월합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지지했다. 결과는 우승이었다. 그 순간 박수가 터졌다. 소아야, 해냈어. 우리는 안아 울었다. 그 승리는 우리 사랑의 증거였다. 공모전 승리 후 우리의 삶은 빛났다. 소아 언니의 센터 프로젝트가 뉴스에 나갔고 LGBT 커플의 용기라는 헤드라인이 우리를 스타로 만들었다. 인터뷰에서 소아 언니가 말했다. 사랑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해요. 나는 그녀 곁에서 미소 지었다. 하지만 유명세는 양날의 검이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을 망치는 게스트. 여자끼리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밤에 울었고 소아 언니가 위로했다. 지은아,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우리는 강해. 그녀의 말에 나는 다시 일어섰다. 우리는 블로그를 열었다. 우리 사랑 이야기를 공유하며 팬레터가 쏟아졌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그 메시지들이 우리를 지탱했다. 가족 관계도 좋아졌다. 엄마가 센터 착공식에 왔다. 소아야, 축하해. 지은이 잘 부탁해. 소아 언니의 부모님도 참석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미안했다. 지은 씨, 이제 이해하려 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우리 집 벽에 걸렸다. 하지만 로맨스는 여전했다. 센터 건설 중 우리는 현장에서 데이트했다. 흙먼지 묻은 손으로 서로를 안고 사랑해 이라고 속삭였다. 어느 날 소아 언니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 법이 안 돼도 우리만의 서약으로 그녀가 꺼낸 반지는 단순한 은반지였다. 나는 울며 긍지라고 했다. 그 밤 우리는 제주 해변에서 서약식을 했다. 파도 소리가 증인이었다. 회사 생활도 안정됐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나는 LGBT 테마 디자인을 받았다. 소아 언니와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고마워요 라고 했을 때 보람이 컸다. 하지만 드라마가 다시 찾아왔다. 옛 동료가 연락했다. 지은 씨, 회사에서 소송 걸려. 내 소문 때문에 피해봤대. 그것은 명예훼손 소송이었다. 악플러 중 하나가 우리를 고소한 거였다.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재판날 법정은 긴장됐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 커플의 사랑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입니다.
증언 중 소아 언니가 울며 말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할 권리만 원해요.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승리는 사회적 메시지였다. 뉴스에서 LGBT 권리 진전이라고 보도됐다. 그 후 우리는 휴가를 갔다. 강원도 산골로. 눈 덮인 길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소아야, 이게 우리의 삶이야. 그녀는 웃으며 그래, 영원히 이라고 답했다. 집에 돌아와 센터가 완공됐다. 오픈식에서 우리는 리본을 끊었다. 이곳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참가자들이 환호했다. 가족들이 모였다. 엄마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다. 우리 딸들, 행복해라. 소아 언니의 동생이 사진을 찍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안겼다. 지은아, 고마워. 너 없인 못했어. 나는 키스하며 나도. 하지만 작은 갈등이 있었다. 소아 언니가 해외 프로젝트를 제안받았다. 미국으로 가자. 더 자유로운 곳에서 나는 망설였다. 한국을 떠날 수 없어. 여기서 싸워야 해. 우리는 다퉜다. 지은아, 내가 안 가면 나도 안 갈게. 그 말에 화해했다. 함께라면 어디든.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매일 아침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쌀 때 나는 감사했다. 그 손길은 담장을 고친 그날부터 시작된 기적이었다. 센터 오픈 후 우리의 일상은 바빠졌다. 워크숍, 강연, 미디어 인터뷰. 소아 언니는 건축가이자 활동가로 불렸고 나는 디자이너이자 파트너로 하지만 그 속에서 로맨스가 식지 않았다. 퇴근 후 우리는 집에서 요리를 했다. 소아야, 오늘 김치찌개 어때? 그녀가 안 나오며 내가 만드는 거라면 뭐든. 키스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사회적 압박은 여전했다. 보수단체가 센터 앞에서 시위를 했다. 동성애는 죄악, 플래카드가 우리를 자극했다. 소아 언니는 화가 났지만 나는 그녀를 말렸다. 무시해. 우리의 사랑이 답이야. 우리는 시위대에게 꽃을 나눠줬다. 사랑을 이해해주세요. 일부가 돌아섰다. 작은 변화였다. 가족 모임이 더 잦아졌다. 명절에 모여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았다. 할머니가 물었다. 소아가 지은이 남편, 우리는 웃으며 파트너예요. 할머니는 사랑하면 돼라고 했다. 세대 변화가 느껴졌다. 소아 언니의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지은 씨, 내 덕에 소아가 빛나.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소아 언니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선배, 미나였다. 소아야, 아직도 나 잊지 않았지? 그녀의 등장에 나는 질투했다. 소아야, 누구야? 소아 언니는 설명했다. 과거야, 지은아. 너만 사랑해.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며 소아는 나랑 더 어울려라고 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밤에 소아 언니와 다퉜다. 왜 아직 연락해? 그녀는 울며 끊었어. 믿어줘. 우리는 화해 키스로 끝냈다. 하지만 미나는 SNS에 과거 사진을 올렸다. 진짜 사랑은 댓글들이 폭주했다. 나는 스트레스 받아 병원에 갔다. 불안증이에요. 소아 언니가 곁을 지켰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지킬게. 우리는 미나와 대면했다. 이제 그만해. 우리 행복을 방해하지 마.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디라고 하고 떠났다. 그 사건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소아야, 영원히 너만. 우리는 여행 갔다. 부산으로. 바다에서 손잡고 걸었다. 이게 우리의 로맨스야. 센터가 성장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열었고 나도 레즈비언이라는 고백이 쏟아졌다. 우리는 멘토링했다. 한 소녀가 말했다. 언니들 덕에 용기 얻었어요. 그 말에 보람이 컸다.
소아 언니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국 LGBT 센터 네트워크, 나는 디자인을 맡았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우리는 산책했다. 소아야, 추워. 그녀가 코트를 벗어 입혀주며 내가 데워줄게. 집에 돌아와 벽난로 앞에서 안겼다. 지은아, 결혼법이 통과되면 바로 하자. 이 꿈을 공유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생겼다. 소아 언니가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궤양 진단. 나는 울었다. 소아야, 쉬어. 그녀는 웃으며 너 있으니까 괜찮아. 퇴원 후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제주 별장으로. 여기서 회복하자. 이 바다 보며 대화했다. 미래의 아이는? 입양할까? 그래, 우리 가족 만들자. 회복 후 우리는 강연 투어했다. 전국 대학에서 사랑의 용기를 이야기했다. 청중이 박수쳤다. 변화가 와요. 한 학생이 말했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채웠다. 봄이 왔다. 벚꽃 아래 우리는 피크닉했다. 소아야, 첫 만남 생각나? 담장 고치던 날 웃으며 키스했다. 우리의 사랑은 꽃처럼 피어났다. 여름이 다가오자 센터가 더 바빠졌다. 페스티벌을 열었고 수천 명이 모였다.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는 거리, 음악과 춤. 소아 언니와 나는 무대에 섰다. 사랑은 자유예요. 환호가 터졌다. 하지만 그날 폭우가 왔다. 센터 지붕이 새서 혼란. 소아 언니가 뛰어다니며 수리했다. 소아야, 조심해. 나는 걱정했다. 비가 그친 후 우리는 청소했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고치고 지키고. 그녀의 말에 고개 끄덕였다. 그 사건으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밤에 샤워하며 안아주었다. 사랑의 보물소리와 함께 속삭였다. 가족들이 페스티벌에 왔다. 엄마가 재밌네 하며 춤췄다. 소아 언니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라고 했다. 변화의 기쁨이었다. 하지만 미디어 스캔들이 터졌다. LGBT 커플의 사생활 폭로, 가짜 뉴스였다.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다. 우리는 문을 잠그고 버텼다. 무시해, 지은아. 변호사가 나서서 소송했다. 명예훼손입니다. 승소 후 기사가 사과했다. 그 경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지만 우리는 앞장서자. 가을 프로젝트로 우리는 책을 썼다. 담장 너머 사랑, 우리의 이야기. 출간 후 베스트셀러 됐다. 사인회에서 팬들이 영감 받았어요 라고 했다. 소아 언니가 나를 보며 너 덕분이야 라고 속삭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파티 열었다. 센터에서 친구들, 가족 모여 트리 아래 선물 교환. 소아 언니가 나에게 준 건 정원한 약속 반지. 법 바뀌면 결혼하자. 눈물 흘리며 안았다. 새해, 우리는 목표 세웠다. 더 많은 변화. 소아 언니의 국제 컨퍼런스 초대. 함께 가자. 나는 동의했다. 뉴욕으로. 자유로운 거리에서 손잡고 걸었다. 여기선 자연스러워.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니 현실. 집이 제일이야. 봄, 법 개정 운동에 참여했다. 청원 서명, 시위.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 청문회의 증언. 사랑은 권리입니다. 언론이 보도했다. 여름 휴가, 우리는 해외 결혼식했다. 하와이 해변에서. 지은, 영원히 사랑해. 서약하며 키스. 사진 찍어 한국 가족 보냈다. 축하해. 메시지 왔다. 집으로 돌아와. 일상. 하지만 행복이었다. 매일 그녀의 손길에 감사. 담장이 무너진 그날부터 우리 사랑은 무너지지 않았다.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소아 언니의 임신 소식, 아니, 입양 계획. 아이 키우자 상담 갔다. 준비됐어요. 과정이 길었지만 기대됐다. 가을, 아이 만났다. 5살 소녀, 지은. 엄마, 부르는 소리에 울었다. 우리 가족 완성. 입양 후 삶이 바뀌었다. 작은 지은이가 집을 채웠다. 엄마, 놀아줘. 소아 언니가 장난치고 내가 그림 그려줬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밤에 지은이가 잠든 후 우리는 안겼다. 소아야, 고마워. 센터도 확장됐다. 아이 프로그램 추가. 다양성 교육 부모들이 보냈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변화가 느껴졌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소아 언니가 쉬자라고 했지만 일 많았다. 어느 날 다툼. 너무 바빠. 미안해, 화해하며 사랑해. 겨울, 가족 여행. 스키장. 지은이가 웃으며 미끄러졌다. 재밌어. 우리는 사진 찍었다. 그 사진이 책 표지됐다. 가족의 사랑. 봄, 법 통과 소식. 동성 결혼 합법, 거리로 나갔다. 축하 파티. 드디어 우리는 공식 결혼했다. 한복 입고. 가족들 축하. 여름, 허니문. 유럽으로. 자유야, 에펠탑 아래 키스. 집으로, 일상. 지은이 학교 보냄. 잘 다녀와, 센터에서 강연. 사랑은 승리했어요. 가을, 새 프로젝트. 전국 네트워크 성공. 겨울, 크리스마스. 지은이 선물. 최고의 해. 우리의 사랑은 계속. 담장처럼 튼튼해졌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신이 됐다. 센터는 전국 체인. 지은이는 대학생, 인권 활동할게요. 자랑스러웠다. 소아 언니와 나는 여전한 로맨스. 아직도 설레 손잡고 산책. 가족 모임, 손주들. 할머니, 웃음소리. 법 변화, 사회 인정. 우리의 싸움 결실. 마지막 날 소아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내 손길이 내 인생. 나는 안으며 영원히.